네, 안녕하세요. 손쌤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제국주의를 넘어서 이제 아시아의 민족 운동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엔 중국, 다음 시간엔 일본 이런 식으로 갈 건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던 2학년 때 공부하셨던 동아시아사 의 내용과 조금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2학년 때 공부했던 거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할게요. 네, 첫 번째입니다. 중국에서 최초의 불평등 조약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그게 바로 아편 전쟁 때문에 그런데요. 아편 전쟁은 크게 두 번 일어납니다. 아편 전쟁의 배경으로는 기존에 있었던 청나라의 무역 형태가 공행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제한적인 무역이었고, 그것도 광저우에서만 이루어지게끔 막아놨었습니다. 그러자 영국이 인도를 들여와서 삼각 무역의 형태로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에 그 도표 보시면 영국이 청나라의 공행과 은 그리고 요런 식으로만 무역을 했던 게 그대로 들어가고 은은 왔다 갔다 하는데, 인도에서 아편이라는 마약을 들어와서 그 무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영국이 청한테 은을 보내지만 청은 인도한테 다시 은 유출이 일어나게 되고, 그 인도는 식민지였던 영국에게 다시 은이 돌아가게 되는 그런 식의 무역의 형태를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은을 가지고 유출이 심해지게 되죠. 그래서 청 재정이 파탄이 나게 되고 아편 중독자, 마약 중독자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삼아서 임칙서가 아편을 몰수하는 조치를 내려왔고, 그로 인해서 전쟁이 발발을 하는데 여기서 청나라가 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슨 조약을 체결했느냐, 바로 난징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난징 조약의 내용은 최초의 불평등 조약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불평등이 있었느냐? 첫 번째로 홍콩이라는 홍콩 땅을 영국에게 내줍니다. 그리고 상하이 등 5개 항구의 개항 조치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공행제도 폐지 당연하겠죠. 그리고 치외법원과 최혜국 대우를 가져가는 등 여러 가지 불평등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그 1차 아편 난징 조약으로 맺은 개항장이 여기 광저우, 샤먼, 푸저우, 상하이, 닝보 이렇게 5곳인데 다 남쪽에 있다는 거죠. 근데 중국의 청나라의 수도는 베이징 여기 위에 있으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나편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에로호 사건입니다. 에로호 사건. 영어로 얘기를 하면 화살이에요. 화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배에서 일어나게 된 사건인데, 즉 아편 전쟁 2차 아편 전쟁의 배경은 무역에 대한 성과가 미흡하게 되고, 플러스 여기에 프랑스가 꼽사리를 낍니다. 프랑스가 참전하게 되면서 에로우 사건이라는 것을 조작을 하고 텐진 조약과 베이징 조약을 맺게 되는 겁니다. 추가 개항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외국인이 내지 진출하게 되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믿는 종교인 그렇죠, 크리스트교를 포교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고, 이거를 중재했던 러시아가 오른쪽에 있는 요쪽 지역에 있었던 연해주 지역을 이때 블라디보스톡 있는 그곳에 전쟁을 통해서 획득을 하게 되는 게 가장 큰 또 러시아의 성과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아편 전쟁과 2차 아편 전쟁 사이에 중국에서 액션이 하나, 이제 중국 사람들이 그에 대한 액션이 벌어지는데, 그게 바로 태평천국 운동입니다. 요거는 1851년부터 64년까지, 즉 1차 아편 전쟁과 2차 아편 전쟁 사이에 있었던 액션인데요. 그 1차 아편 전쟁 이후에 청 왕조가 권위가 상실이 되고 전쟁 배상금으로 인해서 조세 부담이 가중이 되니까 인물이 하나 등장하는 게 바로 홍수전이라는 사람이
크리스트교의 영향을 받은 상제회를 조직을 해서 이 태평천국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멸만 흥한, 왜냐하면 청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건 만주족이고 만주족을 멸망하고 한족을 다시 부흥시키자는 그 구호를 내걸고 거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난징을 점령을 하는데 지도층 내부 분열로 그리고 향용과 서양 세력의 진압으로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나타났던 개혁안이 무엇이었는가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토지 문제의 이야기를 합니다. 토지를 균등하게 분배하자, 게 천조전무 제도고요. 그리고 청나라에서 실시했던 여러 가지 변발이라든지 전족이라든지 이런 악습을 폐지하자라는 주장을 하게 된다. 변발 같은 경우 머리를 반만 깎는 거, 그리고 전족 같은 경우 여자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어렸을 때부터 작은 발을 유지하게끔 하는 그런 청나라의 제도였는데요. 이런 것들을 금지시키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조전부제도 같은 경우에는 사람 수를 대상으로 남녀의 차별 없이 집의 가족수에 따라 나눈다라고 얘기하면서 토지의 그 균등 분배를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요거는 실패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게 어떤 게 생기느냐, 이제 그 태평천국 운동을 그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용장이나 증국본 같은 한족 출신의 관료들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족 출신의 고위 관료들이 청나라의 기술을 개혁하자는 기본적인 골자는 바로 중체 서용의 원칙을 가지고 기술 혁신을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양무운동의 골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서양의 과학기술 수용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부국강병을 추구한다. 여기 회사들 보면 대부분 군수공장, 조선소, 그다음 방직공장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크게 성장시키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요거에 그 가장 큰 한계가 뭐 있냐? 한계가 분산적으로 추진됐다는 게 가장 컸습니다. 중앙에서 베이징에서 중심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 이홍장이나 증국본 같은 고위 관료들이 알아서 추진하다 보니까 당연히 하나로 코어로 뭉치는 힘이 줄어들게 되고, 당연히 그래서 청일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에서의 패배로 인해서 이 양무운동이 한풀 꺾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홍장이 주장을 합니다. 이거 연도는 잘못 나왔고요. 그래서 기계제조가 자강의 근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중국의 문물 제도는 외양 야만의 풍속과는 전혀 다르고 치평을 이루고 나라를 유지하고 제어를 튼튼한 방연이 원래부터 존재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정치 체제는 그대로 유지하되 기계 제조 같은 서양 과학 기술을 받아들이자라고 주장을 하는 게 이 이홍장의 주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마저도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것들을 시작을 하게 되는 게 바로 변법 자강 운동이 되겠습니다. 변법 자강 운동 같은 경우에는 1898년, 즉 청일전쟁 이후에 뭔가 바꾸자라는 건데요. 이거를 주도했던 인물이 바로 캉유웨이라는 만주족 관료입니다. 개혁적 성향의 지식인들이 주장을 해서 얘네들은 일본한테 졌는데 일본이 잘하는 것 같아. 그래서 메이지 유신을 개혁 모델로 선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입헌군주제, 과거제 폐지 같은 것들을 주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기존에 있었던 서태후나 위안스카이 같은 보수파 관리들의 반발로 좌절됩니다. 그걸 무술정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양무운동은 기존에 있는 걸 지키자라고 주장을 했고, 반대로 캉유웨이 같은 변법자강 운동을 통해서는 싹 다 바꾸자라고 했는데 기존에 있던 보수파 관료들이 이거를 저지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라는 또 주장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들고 일어났던 게 바로 의화단 운동입니다. 왜? 열강이 그 청일전쟁 이후로 이권 침탈을 가속하고 크리스트교 확산을 하다 보니까 서양 문물이나 서양 세력에 대한 반발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주장을 합니다. 바로
구, 청, 멸 양을 주장을 하면서 청나라를 도와서 서양 세력을 멸하자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반크리스트교 반제국주의 운동을 전개를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8개 나라들이 8개국 연합군에 의해서 진압이 되게 되고요. 그 영향으로 신축조약이 체결이 되는데 이거는 더더욱이나 불평등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군들이 아예 베이징에 군대가 주둔할 수 있게끔 허용했다라는 게 가장 큰 영향이었고요. 그러면서 이 신축조약으로 인해서 중국이 청나라가 거의 절반 반 식민지화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골자겠습니다. 청나라 그럼 가만히 있었는가? 아닙니다. 청나라도 뭔가 액션을 취하려고 했습니다. 그거를 신정이라는 걸 통해서 정부가 주도한 근대화를 실시를 합니다. 신식 교육을 하겠다, 과거제 폐지하겠다, 관료 체제 바꾸겠다라고 하면서 헌법도 만들어요. 그런데 자꾸 준비가 지연이 되는 거예요. 자꾸 뒤로 미루고 조금만 이따 할게 하다 보니 결국에는 신의 혁명으로 인해서 청나라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게 바로 1911년에 일어났는데요. 배경으로는 이제 청왕조 타도를 목표로 한 혁명운동이 증가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도 세력은 바로 순원이었고요. 순원이 중국 동맹회를 결성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삼민주의 세 가지의 민이라는 것을 주장을 하면서 이제 지도 이념으로 삼게 되고요. 그 삼민주의가 뭐냐? 바로 민족주의, 민권주의, 민생주의입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 사료들을 잘 한번 읽어 보시고요. 세 가지를 가지고 이념으로 삼았는데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것이냐? 바로 철도 국유화 에 대한 반대 운동으로 시작을 됩니다. 왜냐 갑자기 그 기업들이 만들어 놓은 철도를 나라가 국유화시켜서 이걸로 인한 수익을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게 되고 우창 지역이 어디냐? 바로 여기 우한 여기 나와 있죠. 여러분들 그 최근에 코로나가 발발 시작했던 곳입니다. 거기에서 우창에서 신군 새로운 군대가 봉기를 하게 되고 그 지방 다른 지역에서도 막 호응을 하면서 청나라가 무너지게 되면서 중화민국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그 순원은 그 당시에 위안스카이와 손을 잡았고 그 위안스카이를 토대로 청나라 왕조를 무너뜨렸는데 이 위안스카이가 아까 그 무술정변 때 나왔던 위안스카이가 자기가 황제가 되겠다고 부활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백성들 그 민중들이 항거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위안스카이가 이거를 포기하는 과정에서 사망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구심점이 없게 되잖아요. 구심점이 없게 되다 보니까 각지의 군벌들이 난립하게 되면서 청나라가 살짝 또 분열되는 시기를 요 시기에 갖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지금의 중국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쭉 지속이 됩니다. 굉장히 많았어요. 원래 이게 하나하나 사건이 다 동아시아사에서는 한 차례씩 이어지는데 그게 아니라 묶여져 있다 보니까 굉장히 오늘 많았습니다. 첫 번째로 요약을 해보면 아편 전쟁이 2차례 있었죠. 그러면서 개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반발로 이 가운데 태평 천국 운동이 벌어지게 되죠. 이거를 주장한 거는 바로 만주족을 멸망시키고 한족을 흥하게 하자라는 주장이었는데 이게 마무리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니다. 기술만 받아들이자라는 양무운동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얘네들은 중국의 몸은 그대로 서양의 것만 받아들이자라고 주장을 하게 되고 근데 이것도 실패하게 되니까 변법 자강 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100일 만에 끝나게 되는 운동으로 벌어지게 되고 이거에 대한 반발로 다시
다시 의화단 운동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얘네는 차라리 청나라를 도와서 서양 세력을 물리치자라고 주장을 하게 되고, 이것도 이제 신축 조약으로 그 군대들이 동원하게 되니까 안 되겠다. 우리 스스로 신정에 나서겠다. 하지만 이게 굉장히 지연됐죠.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신해 혁명으로, 이거는 삼민주의를 바탕으로 일어났는데, 이걸로 인해서 청나라가 아웃된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스토리 라인, 아편전쟁부터 이어지는 신해혁명까지 이어가는 이 스토리 라인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짧게 한다고 했는데 조금 길었네요. 네, 다음 시간에는 일본의 근대화 과정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